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하는 사람들 대표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부모님들과 만나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왜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 미래에 잘 되기 위해서, 너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너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라고 답을 해봤자 너무 뻔한 답변이고 아이에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공부하기 싫어 라고 말을 잘 안 해요. 돌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 내가 공부하기 싫다라고 말을 했을 경우에 엄마는 더 화를 낼 거기 때문에 돌려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질문이 공부를 왜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엄마의 압박감 때문에 그래요. 야, 너 공부해야지. 학원 갔다 와서 놀지 말고 숙제해.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계속 공부를 하라고 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요, 감정이 좋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고 공부하는 걸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학교 수업에 대해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거나 이해가 안 되지는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오거나 너무 어려운 거를 하고 있을 때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공부하기가 싫어지죠. 나 하기 싫어 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는 당연히 공부를 하라고 더 압박감을 줄 거기 때문에 공부를 왜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원인을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우리 아이들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그 원인을 해결한다라고 하면은 아이는 조금 더 자신감 있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책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읽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내가 어떤 것들을 읽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읽으면서 재미를 느끼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서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지만 읽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읽기를 강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부감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읽기를 싫어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먼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화책을 읽어도 돼요. 또는 그림이 있는 책을 읽어도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거 읽기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읽는 재미를 느끼는 순간서부터는 어려운 책도 스스로 잘 읽어 나갑니다. 둘째, 다양한 책들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부모님들이 책을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둘러보면서 자신이 읽고 싶어 하는 책을 선택하고 읽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읽기에 대해서 흥미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읽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은요, 실패 경험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원하는 책을 읽게 시켰어요. 근데 한 몇 장 읽다가 말린 경우도 있고 만화책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책을 흥미있게 계속적으로 읽게 하기 위해서는 몇 번의 실패를 극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혼을 내거나 또는 이 방법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여러 번 계속 반복하시면은 아이들이 읽는 부분에 있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부모님들께서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온라인 강의를 볼 때 딴짓을 하는 것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어떤 거냐면 혼을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온라인 강의를 보면서 부모님들이 옆에 있는 것에 대해서 싫어한다거나 문을 잠그고 온라인 강의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다툼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강의 자체 듣는 게 재미가 없고 그리고 지루하기 때문에 딴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아이에게 우선순위 결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중요한 게 무엇이고 이거 하고 나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바로 우선순위 결정법인데, 아이에게 너 강의 들으면서 왜 딴짓해? 이렇게 혼내는 것보다는요,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과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게임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놀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행동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면은 아이가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화가 난다고 하시더라도 어떤 게 우선순위고 순서를 정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아이들도 온라인 강의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그리고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도 우리 아이가 집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